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미술시장에 대한 얘기 나누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물납제는 아직 이릅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국보급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세종대학교 문화산업경영 융합전공 김보름 교수님 저희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고 현황 어떤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우리 애가 어렸을 때 그린 작품도 갖고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1537님 혹시나 이 친구가 나중에 크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백, 이중섭 화백의 그 그림들 있잖아요. 부산에 피난 갔을 때 부두 노동자로 낮에 일하면서 저녁에 종이가 없어서 담뱃갑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요 그림 그때 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좀 부자 되셨겠죠?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우리 세계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발전남 김영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사랑하는 패널이죠. 이분이 오시면 끝나요? 혼자 오지 않아요. 주말과 함께 손잡고 옵니다. 자, 우리 오늘 영화 얘기할 건데 네네. 상반기에 보니까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 중앙 신용 등급이 떨어졌어요. 이게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서인데 영화 보러 안 갔으니까 아무래도 극장들이 어려워졌겠죠. 근데 이 와중에 최근에 여름의 기대작들이 어쨌든 잇따라 개봉을 했고 그중에 영화 모가디슈 네. 100만 관객을 돌파했네요. 이거 대단한데요. 120만 찍었어요. 오, 오늘로?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 못 봤슈. 지금 못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슈? 이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끝낼까요? 방송. 아닙니다. 보다 객관적으로. 네네. 네, 모가디슈가 이게 특이한 점이 보통 상영 1주차. 그렇죠. 책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일주일 맞아요. 안에 판가름이 나는데 갈수록 관객이 더 늘어나네요. 예, 재밌는 게 1주차보다 2주차에 늘어났고 토요일 관객보다 일요일 관객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왜일까요? 보통은 토요일이 많고 일요일이 좀 적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가디슈가 그 전부터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고 여름의 기대작이라고 해서 많이 기다렸었고 그리고 여름의 흥행의 보증수표 유승환 감독의 맞아요. 영화라는 거 네. 뭐 베테랑 군함도 뭐 다 여름에 히트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 영화가 또 본 사람들이 지금 1주차, 2주차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입소문이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영화평. 그러니까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영화가 이 외국 해외 로케라 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와중에 여행도 많이 못 다니고 대리만족이 되는 대리만족이 좀 돼요. 네. 그리고 역사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호감이 그러니까 관심이 드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연기나 뭐 연출은 이런 거는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지금 모가디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모가디슈 꼭 이 영화가 아니었더라도 영화관에 못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분들이 많기도 한 것 같아요. 발신 제한도 그래서 인기가 많았었죠. 지금 이제 그렇죠. 기록을 또 깨고 있습니다만. 근데 영화관의 풍경이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단 마스크는 무조건 써야 되고 그쵸. 거리 두기 하면서 앉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영화관 못 가겠다. 여름철에 원래 시원해서 여기가 휴가철의 성수기인데 아예 나는 영화관 끊었다. 이런 분들도 은근히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카드를 조사를 해봤어요. 카드 소비를. 그랬더니 80%가 줄었다는 거예요. 네, 코로나 이전 대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절반 이상에서 80%까지 줄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가령 많이 보는 사람이 뭐 평균 잡아서 4번을 본다 1년에. 그러면 한 번을 본다라는 거죠. 한 번 정도를 본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와 연관돼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OTT 가입은 대폭 늘었다. 넷플릭스. 그렇죠.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 OTT라고 하죠. 이런 서비스 뭐 2배,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50대, 60대의 OTT 가입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화관을 직접 가는 세대는 30대가 아무래도 많거든요. 3, 40대. 근데 이 5, 60대가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영화관도 좀 가기가 어렵고 집에 있으면서 뭔가 이런 문화적인 소비는 하고 싶고 하니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소비층입니다. 이게 사실은. 방구석 1열에
본인만의 영화관 개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액티브 시니어라 그래요. 뭔가 실제로 활동적이긴 한데 나가기는 그렇고 하니까 이제 방에서 OTT를 통해서 영화나 이런 문화 관람을 하는 그래서 50대 이상에서 가장 폭발적인 수요가 늘었다고 하고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 한국이 4차 한류의 이유기도 해요. 아, 네. 디지털 사회로 강제로 등을 떠밀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5, 60대 가운데 온라인 커머스 사용 안 하시던 분들이 작년에 급히 가입했어. 이런 그쵸. 분들도 참 많은데 극장은 가는 사람들은 난 이제 참여만큼 참았다 해서 간다고 맞습니다. 치지만 전체적으로 손님이 이 정도로 줄어들었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영화관의 알짜 수입, 팝콘 콤보 세트를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거기서 발생하는 그 손실도 굉장히 크겠네요. 손실이 크죠. 네. 그게 뭐 전체에서 한 두세 번째, 그러니까 티켓팅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런 뭐 식품이라든지 네. 이런 부가 수익이 있는 건데 저도 뭣도 모르고 저번에 극장 갔을 때 시켰더니 먹고 들어가라고 늘 하더라고요. 하던 대로 네, 먹고 들어갈 거면 팝콘을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보면서 먹으려고 또 사는 한쪽의 건데. 의견에서는 덕분에 극장이 굉장히 쾌적해졌다. 그게 바로 저예요. 사실. 음식 뭐 이런 네. 쓰레기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되게 중요한 순간에 숨 죽이고 보고 있는데 바사삭 그러면 감정이 바사삭 깨지거든요. 어디선가 은은히 올라오는 버터의 향기. 거기까지 괜찮아요. 버터구이 오징어 그것도 이런 거. 버터구이 주면 괜찮으세요? 아니 그거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다. 네, 팝콘까지는 괜찮은데 버터구이 구이로 넘어가는 거는 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극장의 위험도는 조금 더 과대평 그러니까 좀 과장되지 않았나. 오히려 실질적인 위협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극장은 거의 마스크를 벗지 않죠. 그렇죠. 절대 안 벗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그리고 거리두기 좌석제가 시행되고 있고 음식도 먹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마스크를 벗을 일도 없고 그래서 뭐 극장에서 뭐 감염됐다는 사례도 거의 없거니와 그래서 좀 아쉽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큰 화면으로 볼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박진감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이게 팝콘 취식 문제가 그래서 이 영화 산업계의 어떤 아주 핵심적인 갈등의 그 중심에 서 있기도 하거든요. 뭐 이게 비근한 예로 보면 과거에 그 롯데 일가의 그 상속 분쟁이 있을 때 보면 그 서미경 씨의 딸 신유미 씨가 네. 2006년에 유기개발이라는 팝콘과 콜라 납품 전문 업체를 아. 통해서 롯데시네마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둬갔다. 이게 드러나기도 했죠. 뭐 지금은 물러나서 지분만 갖고 있다고 합니다만 극장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팝콘을 먹으라고 권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은 뭔가 그 티켓 값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화 진흥을 위한 기금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요걸 극장에 좀 돌려줘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그런데 하네요. 문제는 티켓 자체가 지금 안 팔리는 거잖아요. 아. 65%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영화 구조 자체가 티켓을 팔아서 사실상 티켓을 팔아서 티켓에서 모든 거를 나눠서 그것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고 돌아가는 그 선순환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근데 티켓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뭐 사실상 뭐 극장이 뭐 70여 개관이 문을 닫고 이런 와중에서 티켓 자체에서 수익을 못 거두기 때문에 말씀하신 다양한 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확률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사실.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뭐 네. 모가디슈 말씀하셨지만 이게 텐트폴 영화다 그래갖고 특정 이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이 여름 시즌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실하게 관객을 땡길 수 있는 영화들에 한해서 투자비를 일정 부분 이상을 뭐 지원을 해주는 네. 이런 우리 저번에 소개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고육지책으로서 도입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 지원이 좀 들어가도 시장에서 크게 그 불편한 기색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류의 선봉에 서 있다. 기생충, 미나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극장이 무너지고 영화 산업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보고요. 정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꼼꼼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